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. 바로 생성형 AI. 이 기술이 과연 기후변화나 빈곤 같은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17%. 이 숫자를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? 어쩌면 우리 인류의 미래가 이 숫자 하나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2030년까지 꼭 이루자고 약속했던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, 즉 SDGs의 예상 달성률입니다. 생각보다 너무 낮죠? 지금 이대로라면 우리가 그렸던 그 원대한 계획의 정말 일부만 겨우 완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. 네, 보셨다시피 우리는 약속에서 한참 뒤처지고 있어요. 끊이지 않는 지정학적 갈등,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, 그리고 기후위기까지. 이런 문제들이 막 서로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. 지금 보시는 이 두 이미지가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. 한쪽은 지금 당장 우리 경제를 돌리는 자원 채굴현장이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꿈꾸는 지속가능한 미래잖아요.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엄청나죠. 이걸 메우는 게 바로 SDGs의 핵심 과제인 거고요.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쩌면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이 나타났습니다. 네, 바로 생성형 AI입니다. 특히 많은 기업들이 이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정말 예리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. 그럼 생성형 AI가 대체 뭘까요?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. 기존 데이터를 막 학습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에요. 예전 AI가 데이터를 보고 정답을 찾는 분석가였다면 생성형 AI는 빈 종이에 그림을 그리는 창작자였다고 할 수 있죠. 이 기술은요, 크게 세 층으로 된 빌딩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맨 윗바닥에는 이 모든 걸 돌릴 수 있는 강력한 힘, 바로 GPU 같은 인프라가 있고요. 그 위에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세상을 배운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똑똑한 두뇌가 자리 잡고 있죠. 그리고 맨 위에는 이 두뇌를 이용해서 기후변화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푸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구조입니다. 액센처 CEO의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요. 지난 30년간 AI 말고는 회사의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다고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그냥 특정 부서 하나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일하는 방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. 리더들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좀 감이 오시죠? 그 투자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. 2032년까지 생성형 AI 시장이 무려 1조 3천억 달러까지 클 거라고 그래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의 몇 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. 실제로 거의 모든 경영진 97%가 5년 안에 이 기술이 자기네 산업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엄청난 기술과 돈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을까요? 한번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.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, 바로 농업 분야를 예로 들어서 이 잠재력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농장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? AI가 위성사진이랑 날씨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농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. 자, 이쪽 밭에는 지금 물이 좀 더 필요하고 저쪽에는 비료를 이만큼만 주세요. 이런 식으로요. 그럼 어때요? 수확량은 늘어나는데 환경오염은 줄일 수 있겠죠. 자, 이제 농장에서 식탁으로 오는 과정, 바로 유통 단계입니다. AI가 과거 판매 데이터는 물론이고 날씨나 소셜미디어 트렌드까지 분석해서 마트가 토마토를 몇 개나 주문해야 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서 매일 10억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버려지고 있거든요. 동시에 굶주리는 사람은 7억 8천만 명이 넘고요. 이 안타까운 격차를 AI가 줄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AI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더 넓게 보면요. 이 복잡한 공급망 어딘가에서 혹시 아동노동 같은 인권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로 찾아내기도 하고요. 또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는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뭘 만들 수 있는지 알려줘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게 도와주기도 하죠. 정말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. 방금 농업 사례에서 본 것처럼 생성형 AI는 단순히 일만 더 잘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.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. 이건 에너지나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모델입니다.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거나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생각하는지 투명하게 보고서를 쓰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.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기술에는
늘 동전의 양면처럼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. 이 엄청난 잠재력을 우리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쓰려면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들이 있어요. 이때 UN 글로벌 컴팩트의 10대 원칙이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인권 원칙은요. AI가 특정 인종이나 성별에 대한 편견을 학습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. 또 환경 원칙은 AI 모델을 훈련시킬 때 엄청난 전기가 드는데 이걸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걸 일깨워주죠. 이런 원칙을 기본으로 깔고 AI를 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. 유엔 사무총장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는데요. AI가 기후 행동을 앞당기고 17개 SDG를 진전시킬 수 있다. 하지만 이건 오직 AI가 책임감 있게 활용되고 모두가 쓸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.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. AI의 잠재력은 그냥 가만히 둔다고 실현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가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다루고 그 혜택이 소수에게만 가지 않고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. 우리는 지금 기술 역사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서 있습니다. 이제 중요한 건 AI가 뭘 할 수 있나를 묻는 게 아니에요. 우리는 이 AI를 가지고 뭘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죠. 그 선택권은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. 정말 이제 막 시작입니다. 생성형 AI가 우리 인류와 이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지금의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. 이 기회의 창이 영원히 열려 있지는 않을 겁니다. 생성형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.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죠.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 기술이 세상을 바꿀까가 아니에요. 변화는 어떻게 시작됐으니까요.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?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.